지금 숨을 못 쉬는데요. 제발 먼저 치료 좀.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밤, 대학병원 응급실. 산소호흡기를 쓴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고 옆에서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접수대에서는 한 여성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지금 숨을 못 쉬는데요. 제발 먼저 치료 좀. 직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보험 안 돼요. 현금으로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때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중년 남성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민재야. 손에 들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강태준, 제약회사 재벌 부사장. 그는 방금 자신의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습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민재, 제약회사 연구원. 그는 부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평범한 연구원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민재의 할머니를 돌보다가 그와 사랑에 빠졌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민재가 말했을 때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오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우리 집안에? 여동생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강태준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다. 대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라. 3년 안에 손주부터 낳아라.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민재와 지우는 회사 근처 작은 전세방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가봤어? 우리 아들은 문제 없대. 내가 문제인 거 아니야? 명절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잖아. 아이 없으면 법적으로 남이야. 민서는 더 교묘했습니다. 언니, 양자 드리는 건 어때요? 오빠도 편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슬쩍슬쩍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연구에 집중을 못한대요. 지우는 참았습니다. 민재가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늘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이는 하늘이 주실 거야. 지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그날 밤, 민재가 근무하던 연구동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민재, 제약회사 연구원. 그는 부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평범한 연구원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민재의 할머니를 돌보다가 그와 사랑에 빠졌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민재가 말했을 때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오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우리 집안에? 여동생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강태준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다. 대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라. 3년 안에 손주부터 낳아라.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민재와 지우는 회사 근처 작은 전세방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가봤어? 우리 아들은 문제 없대. 내가 문제인 거 아니야? 명절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잖아. 아이 없으면 법적으로 남이야. 민서는 더 교묘했습니다. 언니 양자 드리는 건 어때요? 오빠도 편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슬쩍슬쩍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연구에 집중을 못한대요. 지우는 참았습니다. 민재가 있었으니까요. 민재는 늘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이는 하늘이 주실 거야. 지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그날 밤, 민재가 근무하던 연구동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재가 근무하던 신약 연구동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 민재를 포함한 연구원 3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됐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 앞에서 사흘을 버텼지만 민재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켰으면 개인 부주의였다던데.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에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틀째 시아버지가 지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회사 조사 결과 민재가 안전 규정을 어겼대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책임 있어요. 도시락 가져온다고 연구실 출입했잖아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지우는 경비 허가받고 전달실에만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회사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요. 시끄럽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어요.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위로금 기대하는 건 아니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3년간 아이도 못 낳았잖아요. 손주라도 있었으면 위안이라도 됐을 텐데.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2주 전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신 8주, 쌍둥이. 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3년간 불임이라 구박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 재산 노리려고 거짓말이라 할 게 뻔했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시부모는 전세 보증금마저 회수했습니다. 지우 손에 남은 건 민재가 숨겨둔 USB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구로동 지하 쪽방에서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활발했고 서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식이 있었습니다. 지우의 하루는 새벽 4시 지하철역 청소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엔 폐지를 주었습니다. 리어카를 끌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윤이 병원비였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으로 응급실비를 현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한 번 가면 10만 원. 지우가 한 달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동생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나 밥 안 먹어도 돼. 서윤이 약 사줘. 6살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빤 어디 있어? 지우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하늘로 가셨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어. 우리만 있으면 돼. 지우는 가끔 민재가 남긴 USB를 꺼내봤습니다. 회사 안전규정 위반 증거와 메모.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해줘.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지우는 USB를 다시 넣었습니다. 공개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숨이. 지우는 서윤이를 업고 뛰쳐나갔습니다. 서준이가 울며 따라왔습니다. 엄마, 동생 죽는 거야? 지우는 버스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6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응급실 접수대. 지우가 서윤이를 안고 외쳤습니다. 제발요, 지금 숨을 못 쉬어요. 보험증 있으세요? 체납돼서 현금으로 낼게요. 응급처치비 15만 원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우 손에 쥔 돈은 8만 원. 서윤이가 축 늘어졌습니다. 서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동생 죽어요.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아버지 칸이 비어 있는데요. 사망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는요? 법적 보호자 확인이 어려운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태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얼마든 상관없으니 지금 치료해 주세요. 간호사들이 서윤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준이를. 어린 시절 민재와 똑같은 얼굴.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가주세요. 아이들이. 혹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지우 씨, 저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전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재산 노리지 말라고, 법적으로 남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세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아이 상태 안정됐습니다. 지우는 서윤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서준이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비를 맞으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한지우 찾아봐.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집무실. 박 실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지우 35살. 구로동 쪽방촌 거주. 생계는 새벽 청소와 폐지 수거입니다. 자녀는 쌍둥이 남매 서준, 서윤. 6살. 출생신고일은 6년 전 7월입니다. 태주는 계산했습니다. 민재 사망이 그해 12월. 7개월 전.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잖아. 서윤 양 주치의가 유 교수님입니다. 태주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전 질환 검사 때 가족력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정보란에 고 강민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재, 내 손주들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우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때 이미 뱃속에 있었던 거야.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3년간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했잖아요. 그런데 임신 중이었다니. 그러니까 말을 못했겠지. 우리가 믿어줬겠어? 재산 노리려고 거짓말한다고 했을 거야.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폐지 주우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딸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민서야, 오빠 애들이 있었어. 쌍둥이.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애들이 살아있다고? 그럼 유산 상속은? 민서는 겉으로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확인은 해봤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DNA 검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가 쏘아봤습니다.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저도 조카들 만나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하고 시작하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태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어떻게 DNA 검사를 요구합니까? 일단 지우를 만나봐야겠어. 일주일 후 강태준과 오순이는 구로동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지우의 방 앞에서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잘못했어. 손주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지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6년 전엔 법적으로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몰랐어. 내가 임신 중인 줄. 3년간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해놓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때 안에서 서준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본. 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 손주,
지우가 서준이를 뒤로 밀었습니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지우 씨, 우리 진심이야. 필요 없어요. 6년간 혼자 키웠어요. 지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찾아가면 화해할 수도 있어.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안녕? 이모야. 너희 아빠 동생. 서윤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동생이요? 서준이가 경계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민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전해줘. 이모 연락처야. 서윤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 멀리 지우가 리어카를 끌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서준이는 명함을 빼앗아 구겼습니다. 버려. 엄마한테 말하지도 마. 하지만 서준이 마음속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한테 가족이 있는 거야? 2주 후 서윤이가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유 교수 진료실에는 강태준과 오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치료비 우리가 내겠습니다.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조건 없이요?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DNA 검사해야죠. 지우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좋아요.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우는 USB를 꺼냈습니다. 6년 전 사고 진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민재 씨가 남긴 겁니다. 회사 안전규정 위반 증거들이요. 유 교수가 USB를 열었습니다. 안전점검 누락 기록, 장비 교체 지연 보고서, 그리고 민재의 편지. 지우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해줘.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태주는 자신이 서명한 발표문을 받습니다. 민재 연구원 개인 과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사장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회사 명예 지키려고 아드님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건 회사 결정이었잖아. 태준이 쏘아봤습니다. 내가 그때 오빠 실수로 처리하라고 했지.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DNA 검사해드릴게요. 대신 이 USB 공개할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맞죠? 서윤이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서는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준과 순이는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6년간의 잘못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개월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USB를 공개했습니다.
부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추모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민서는 독립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가끔 선물을 보냈지만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서윤이 치료비 때문에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부모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또 왔어요? 너희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이는 좁은 공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사 갈 거예요. 요양보호사 일 다시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혼자 할 수 있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6년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금씩 해볼게요. 어느 토요일 강태준의 집. 서준이와 서윤이가 할아버지 등에 매달려 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지우와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거실 벽에 민재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여보.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엄마, 눈이야.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순이가 지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고 용서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